절대목을 소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림 하나만 덜렁 있다니. 여기서 만나자는 걸까요? 영화에서 보던 납치범 접선 장면 같네요. 농담은 그만하고 출발하도록 하지. 서둘러 정작.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어. 태복사 동촌도 큰일 났다던데. 청자, 그래도 놀고는 싶은가 봐. 태복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태복님이 버티고 계실 거예요. 키는 작아도 감당할 능력은 충분하시죠. 여기 온 것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명을 받아 귀빈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시간은 금이라고요. 이런 걸 2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하죠. 사진 속 장소는 이곳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긴 놀이관이잖아. 이곳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나? 위패가 문제잖아요. 아, 이렇게나 빨리? 반갑습니다. 귀티가 흐르는 걸 보니 세 분이 바로 태복사의 손님들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싶었는데. 저건 감사! 그 근처에 지형사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내 거! 그렇게 소란스러운 곳에서 여러분과 만나면 내 차례야! 붙었다! 너무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락촌을 돌아보는 동안 선주의 민속놀이인 재원 경옥패를 체험하고 있었죠. 잠깐! 이번에... 났다!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출발할까요? 손님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네. 옆에서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노는 걸 보니 재원 경옥패에 관심이 생기더군. 이런... 손님분의 말투는 정말 따뜻하고 자상하시군요. 게다가 엄청 뛰어난 안무까지. 관심 있으시면 제가 재원 경옥패를 조금 알려드릴까요? 정말 재밌어요. 좋지. 웰터 아저씨,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잖아요. 저기 좀 봐! 저건... 불멸의 거목이라는 고목이에요. 나부 선주가 한때는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보물이죠. 천박사 사람도 역사에 대해 연구하나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나무의 유래를 모르거든요. 이 불멸의 거목은 오래전 선주가 천혜를 유람할 때 남긴 자취라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반쪽밖에 안 남은 고목이지만 삼국 몽화록 속 기록을 보면 만개했을 때 상천에 이르고 성자가 걸려있다라고 할 정도였대요. 그게 무슨 뜻인데? 나무가 높아서 타고 올라가면 하늘까지 오를 수 있고 나뭇가지에는 별들이 매달려 있었다는 뜻이지. 그럼 얼마나 크다는 거야? 열차 정도? 아니다, 헤르타 정거장만큼 큰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들이 매달릴 정도면 선주를 다 합쳐도 안 될 거야. 맞아요. 그냥 여러분의 상상만큼 크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다 전설 속의 이야기잖아요. 전 출퇴근하면서 매일 보다 보니 이제 실증이 났어요. 그럼 이제 출발해요.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세차! 다 왔어요. 길을 잃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들어가셔서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태복님의 손님이지만 그분은 규칙을 어기고 이것저것 캐묻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죠. 절대 태복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저 신문하는 걸 들으러 온 걸세. 끝나면 바로 떠날 거고. 왜 이러지? 어디 보자. 고장난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대문이 잠겨 있다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게다가 아무도 제게 열쇠를 챙겨가란 말은 안 했어요. 이봐, 아무리 그래도 손님을 문전박대하는 건 좀 아니지. 아휴, 너 정말 태복사 사람 맞아? 그럴 리가요. 지금도 좌천을 당해서 서고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체 뭘 어쩌라는 걸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태복사에 이 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급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바로 여기에요. 이쪽 문을 알고 있는 거 보니 평소에 농땡이 피운다고 여기로 많이 다녔나 보네. 정말 예리하시군요. 태복사에서 일을 하는 모두가 이 문을 자유의 문이라고 부르죠. 평소에 할 일이 없으면 이 문으로 밖에 나간 다음 몇 시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몇 시간이나? 아휴, 그런 쓸모없는 정보는 하나도 안 궁금해. 그놈의 스텔라론 침식인가 뭔가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이런, 이 문도 안 열려요. 태복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분명 못 믿어온 청작이 또 일을 망쳤다고 생각하실 텐데. 태복이 이런 사람을 보낸 걸 보면 우리한테 화난 게 분명해. 괜찮다면 내가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 네?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안 될 건 없죠.
웨이트 씨,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재미있을 거예요. 웨이트 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외부인이 이렇게 쉽게 문을 열다니. 제가 정식으로 태복사 자유의 문 문직이라는 타이틀을 넘겨드리죠. 혹시 놀랐어요? 난 하나도 안 놀랐는데. 전투를 준비하지. 다음엔 창의성 있게 전투 좀 시작하면 안 돼요?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전쟁은 잔혹하지. 각오로 임하라. 청산해야겠고. 전수 즉시 처결한다. 싸움은 무의미해. 날 따르라. 회전을 받으라. 여기까지. 히타! 체하!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 앞이 바로 태복사의 자랑인 대형 옥조 연산장치 군관진입니다. 오는 길에 많은 이들이 옥조라는 걸 말하던데 대체 옥조는 뭘 가리키는 건가? 옥조는... 옥조죠? 웰트 씨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오이도노라는 책에서는 살아있는 옥에 무늬를 새기고 점을 쳐 현답을 얻는다고 적혀 있어요. 도장을 새기듯 선주 공조사의 장인들이 옥에 있는 격자 안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수억 수조 가지의 부적을 각인한다고 해요. 그런 다음 필요에 따라 각 장치 속에 넣고 설계해둔 대로 작동을 시키는 거죠. 옥조는 팔찌에 넣을 정도로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큰 건 진법에 넣어 변수를 계산하고 지난날을 거울 삼아서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요. 이 군관진처럼 천리의 변화든 속세의 변화든 충분한 정보만 있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죠.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안에 있는 부적과 원리는 전지의 천군 누스의 조언을 받았다고 해요. 옥조의 심오함은 태복사에서도 태복님만이 꿰뚫을 수 있을 정도래요. 그런 것 같네. 하지만 옥조라는 이름 꽤 괜찮은걸? 게다가 평범한 컴퓨터라면 저렇게 특이한 유래가 있을 리 없잖아. 누스가 직접 알려준 기술이라니. 헤르타시의 우주정거장에서도 누스와 관련 있는 물건을 본 적이 없어. 아무튼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게 옥조든 컴퓨터든 상관없지 않겠어요?
오늘 누군가 여러분을 이곳까지 모시고 오기만 하면 된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이 청작이든 백작이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곧 군관진의 중심부랍니다. 태봉님은 저기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나? 우리가 본 적이 있던가? 아니요, 청작 말이에요. 업무 시간에 청작을 만날 수 있다니. 억울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봐, 이분들은 태봉님의 손님이야. 와,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이번엔 우리를 말하는 게 맞겠지? 물론이죠. 방해받는 걸 싫어하시는데 외부인을 직접 초대하시다니 좀 의외네요. 태봉님을 뵈려면 바로 군관진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군관진에 사람이 부족해서 태봉님이 골치가 좀 아프신가 봐요. 태복사에 주둔 중인 운기군은 악령을 무찌르기 바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거든요. 원회 운세 계산 완료. 옥조를 입력해 작동. 점괘 연산, 괴상 완성. 흐름이 택괴와 태괴 사이를 오르내리고 오차 범위는 0.2%야. 계산은 틀리지 않았는데 대체 뭐가 장치를 방해하고 있는 거지? 부태복 어떻게 되고 있지? 괴상이 건괴와 진괴 사이에 있는 걸 봐선 제가 닥치고 아무런 이로움도 없겠네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곧 재앙이 들이닥친다. 이게 태복사의 오늘 운세라는 말이에요. 군관진이 운행을 멈췄고 부적은 어두워졌으며 태복사 내부에 존재하는 스텔라론 악령을 완벽히 제거하지 못했죠. 운기군은 백성을 보호하기 바쁘고 전 진법을 복구하고 싶지만 사람이 부족해요. 이런 상황에서 장군님이 넘겨준 스텔라론 헌터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죠? 내 앞에 선견지명과 완전한 법안을 가진 부태복이 있잖아. 기루는 취하고 흉조는 피하는 게 네 능력 아닌가? 그런 아첨은 그만하세요, 장군님. 운세의 흐름은 자연의 이치이니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태복사는 그저 기륭을 눈앞에 두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미래를 바꾸는 신통한 수단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 부태복이 나서야 하지 않겠나? 미래를 관측하는 스텔라론 헌터를 제압하려면 미래를 예견하는 자네가 나서야 한다네. 그리고 인력이라면 내가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보게, 지원군이 도착했군. 태봉님의 명을 받은 건 아니지만 손님들을 모셔왔습니다. 장군님은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기왕 온 거 가치 있게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좌의 허락 없이 군관진에 발을 들이는 건 법도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인정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지만 반갑네요. 청작이 좀 못 믿었긴 해도 중요한 순간에 최선을 다하긴 해요. 군관진이 운행을 하면 태복사의 신묘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손님을 오래 기다리게 한 건 제 실책이군요. 예의 차리지 않아도 돼. 우리가 장군의 말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맡겨. 그럼 인사치레는 이쯤 하죠. 태복사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여러분이 군관진의 기반을 재가동해줬으면 해요. 겸사겸사 스텔라론 악령도 제거해주시고요. 본좌가 아니라면 아닌 거죠. 청작이 동행해서 기반의 재가동을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악령을 제거하는 일은 내가 방금 점을 쳐봤는데 우리 셋은 평생 고생할 팔자래. 무슨 어떤 마법의 주문이요? 쉽고 간단하고 세상 어디서든 통하는 단어 있잖아. 부탁. 부탁할게요. 알겠어? 청작, 기반의 재가동은 너에게 맡길게. 그리고 방금 봤던 일은 전부 잊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이걸까요? 하사는커녕 일이 더 늘었어요. 태국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군관진의 기반을 재가동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서구처럼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농땡이를 칠 수 있는 좋은 근무지에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다 망했어요. 태복사에서의 여유로운 근무 생활은 물거품이 됐다고요. 실수라도 했다간 태복사에서 해고될지도 모르죠. 잘 해결하면 상부에서 계속 임무를 줄 게 뻔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면 거기서 패나 계속 돌리는 건데. 열차팀 여러분, 오랜만이군. 너희들 덕분에 나부는 순조롭게 카프카를 체포할 수 있었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군. 컴퍼니가 스텔라론 헌터를 수배한 이후 단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었다네. 이번에는 선주가 한 발 앞섰군. 일이 마무리되고 스텔라론의 우환이 제거되면 카프카는 선주에 쓸모가 없지. 현상금에 마음이 동한다면 그녀를 데리고 컴퍼니에 가보게. 연맹은 컴퍼니의 현상금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하지만 선주의 수배자인 블레이드는 넘겨줄 수 없네. 카프카는 아직 입을 열 생각이 없어 보이고 스텔라론 헌터들의 의도도 불분명하니 태복사의 힘을 믿고 진실을 규명해야지. 장군이 얘기한 진실 규명이 진법으로 카프카를 신문하는 겁니까? 그렇다네. 군관지는 태복사의 중요한 진법으로 본디 항로를 점치고 미래를 예견하는 데 사용해왔지. 하지만 스텔라론 헌터의 비밀을 밝혀내야 하니 통념에 어긋나지만 어쩔 수 없이 점괘로 그녀의 의도를 밝힐 수밖에. 군관진 작동은 중요한 일인 만큼 자네들이 부태복을 도와 진법 의식을 완성해 줬으면 좋겠군. 고맙네. 어디 보자. 여긴 주합진이에요.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기세를 관찰한다는 말이 있죠. 이 기반은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됐겠죠? 에? 그냥 룬 문자를 뒤죽박죽으로 조합한 거잖아. 이걸로 된 거야? 복잡한 것일수록 간단한 조작을 추구하죠. 대도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쉽다면 왜 태복이 직접 오지 않은 거야? 태복님도 사실은 저처럼 농땡이를 피우고 싶은 걸지도요. 이건 또 뭐지? 문지기 요괴 같은 건가? 긴장 푸세요. 선주에 그런 요괴가 어딨어요. 그냥 진법을 지키는 금조각상이에요. 이런 건 선주의 중요한 곳에 널려 있다고요. 쭈그리고 앉아서 낯선 자는 다가오지 마시오 라고 써붙인 것 같은데? 말해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갑자기 뭐 때리거나 하진 않을까? 우린 태복님의 명령을 받들어 진법을 작동하러 온 거지 낯선 자가 아니잖아요? 통행 금지. 마치 세븐스 씨 말이 맞았어요. 빨리 절 좀 도와주세요. 충동은 금물이야. 생과사 허와 송천 환화 기나긴 꿈 치아. 회전을 받으라. 여기까지. 자, 랜도의 이름으로 추위로 빚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싸움은 무의미. 죽음은 왕자의 재림. 상대를 잘못 골랐어.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날 따르라. 전쟁 잔혹하지. 즉시 처결한다. 여기까지. 하타. 싸움은 무의미해. 생과사 동천 환화 기나긴 꿈 치아. 여기가 개환진이에요. 이 기반은 특별히 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 됐어요.
다음으로 가요. 어디 보자. 시간, 인과. 다음 진법은 10중 8구 에너지와 관련된 거겠네. 유감이지만 이 기반은 업성진이에요. 사물의 인과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죠. 휴, 갈탈 없이 끝났네요. 이제 세 개의 기반을 전부 가동했어요. 공관진 중심부로 돌아가서 태봉님께 보고하죠. 잘하셨습니다. 공관진의 부적이 다시 밝혀진 걸 감지했어요. 지금부터 카프카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관진 중심부에 있으면 아마 조금 충격이 느껴질 거예요. 준비됐나요? 이렇게 몰려올 것까지 있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을 텐데. 언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배자의 말 따위 아무런 관심도 없다. 하고 싶은 말은 마음껏 해도 되지만 난 군관진의 점괘만 믿거든. 태복사가 너에게서 진상을 알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대화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그럼 태보, 지금부터 내 운명 좀 봐줄래? 올려라.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어때? 진상이 마음에 들어? 말도 안 돼.
하지만 군관진이 틀릴 리 없어. 카프카는 스텔라론과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들일 줄이야. 이렇게 황당할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시죠. 원하는 만큼 물어봐도 좋습니다. 본좌는 장군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니 먼저 자리를 뜨겠습니다. 네가 가서 물어봐. 넌 아직 카프카한테 물어볼 게 많잖아. 너 혼자 가! 난 그 여자랑 말도 섞기 싫어. 그 여자한테 속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 말미잘?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 카프카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가서 물어봐. 물론 나도 많지. 하지만 기다릴 수 있네. 안녕? 넌 달라진 게 별로 없네? 미안. 너에게 너무 우스운 꼴을 보였지? 지금 나 걱정하는 거야? 난 괜찮아. 선주는 포로를 대우해주는 편이거든. 열차에서 너한테 말을 걸지 않은 건 이곳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눌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남겨두겠다고 생각했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엘리오께선 3개의 질문을 예견했지만 그 본질은 전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그중 하나를 듣게 되면 이번 여정의 목적을 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도 하셨지. 네가 그중 하나를 물었다는 건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겠지. 자, 답을 들을 준비는 됐어? 선주에서 일어나는 스텔라론의 난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하지만 네가 엘리오의 시점에서 본다면 스텔라론 헌터가 무고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야. 우린 모든 걸 예견했지만 무관심했고 제일 좋은 시기에 개입하는 걸 선택했지. 부태복이 놀란 이유는 3가지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하나, 스텔라론 헌터는 선주의 적이 아니다. 이건 너도 알고 있겠지? 믿진 않겠지만. 둘, 스텔라론을 선주에 반입하고 그걸 가동한 사람은 따로 있다. 여기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포함돼 있어. 나부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의 적이 선주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이겠지. 태복이 서둘러 장군을 만나러 간 것도 그걸 알리기 위해서란다. 하지만 태복이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엘리오도 더 중요한 정보는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거든. 태복사가 나한테 군관진을 사용할 걸 예견했지. 만일의 상황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난 선주 연맹이 알아야 할 정보만 알고 있어. 사실 3번째 사실은 선주 연맹이 상상조차 못할 거야. 셋,
스텔라론 헌터가 이 모든 사건의 장본인이 아니라면 나와 블레이드가 여기 온 이유는 뭘까? 그건 너희를 위해서지. 황당하게 들리겠지? 그래서 부태복도 믿지 않은 거겠지만 군관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흥미로운 답을 얻게 됐어. 스텔라론 헌터가 이곳에 나타나고 블레이드가 체포되고 내가 이 군관진까지 오게 된 건 전부 너희 은하열차를 선주로 인도하기 위함이란 걸. 은하열차는 나부에 오게 될 거고, 맞아. 그리고 나부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야 해. 엘리오께서 선택한 그 미래에는 수렵의 힘을 필요로 하거든. 그래서 너흰 반드시 연맹과 모종의 관계를 형성해야 했지. 그래서 널 속이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야 했어. 난 네가 직접 나부 장군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 스텔라론의 난을 해결함으로써 연맹이 너희한테 신세를 지게 만들어야 했거든. 그렇게 되면 미래의 미래, 제일 중요한 순간에 선주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어때? 상상도 못했지? 악명이 자자한 스텔라론 헌터가 이렇게까지 한 게 전부 너희를 선주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니. 아무도 이런 각본은 상상 못했을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 엘리오께선 나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 미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잘못된 시간에 정확한 미래를 아는 것도 우리의 오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거든. 미래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야. 최고와 최악의 미래에서 너흰 파멸의 나누쿠와 직면하게 될 거야. 그건 에이언즈급의 참혹한 전투가 될 테니까. 그때가 되면 넌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겠지. 그건 너, 나, 그리고 은하열차가 닿을 수 없는 경지야. 절대 다수의 미래에서 운명은 그 순간에 끝나버려. 하지만 엘리오의 각본대로 진행한다면 한 줄기 희망 정도는 보이겠지? 그거 알아? 에이언즈라 해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저기 나철씨, 아까 하다 말았던 번식에 대한 얘기 좀 계속해줘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신기해요. 에이언즈도 죽일 수 있다고요? 에이언즈는 무적 아니었나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무적도 영원한 불멸도 없어요. 그건 인간들의 시점에서 과장된 것뿐이죠. 번식의 죽음이 인간의 척도를 벗어난 건 사실이에요. 다른 에이언즈의 손에 죽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에이언즈들끼리 왜 싸우고 죽이는 거죠? 당신 진짜 선주 사람이 맞나요? 다른 에이언즈는 그렇다 치고 란과 약사에 대해선 알죠. 연맹의 수건이 에이언즈 약사를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알죠. 조금뿐이지만요. 엄마가 종일 검술 훈련만 감시해서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그럼 대화 주제를 바꾸죠. 수렵과 풍요의 원한을 모르면 이런저런 일들을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좋아요. 그럼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그 큰 상자 안에 담긴 건 뭐죠? 이 흰 상자 말인가요? 이건 영구, 일명 관이라고 해요. 고인의 시신을 안치하는 상자죠.
행상의 업무 중 일부랍니다. 가는 길에 선주까지 운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거든요. 수명이 1000년이 넘는 장수종에게 죽음은 아주 먼 개념이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운기구는 전쟁터에 있으니 죽는 것도 허다하죠. 다만 우리는 영구의 시신을 담는 관습은 없어요. 선조 사람은 이름과 옥조를 시황사라는 인과의 전당에 공양해 동포와 작별하는 관습이 있죠. 여우족과 비디아다라족도 일종만의 작별의식이 있어요. 예전에 여우족 전사가 세상을 떠난 동포를 별대목에 안치한 후 머나먼 별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걸 본 적이 있죠. 여우족은 그걸 회기라고 불렀어요. 비디아다라족은 조금 신비해요. 그들은 아주 오래 살거나 다쳐서 빈사 상태에 이르면 진주 같은 알이 된대요. 그리고 아기의 모습을 하고 알에서 새로 태어난대요. 어머니가 비디아다라는 용의 후예라고 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에서 비디아다라족은 거대한 용으로도 변할 수 있었죠.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묵묵부답씨가 먼저 말을 할 줄이야. 소상 말이 맞아. 비디아다라는 용의 후예이자 에이언주 불멸의 후예지. 과거에는 용으로 변할 수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자질을 갖춘 건 아니야. 그 힘은 아주 진귀하고 희소해. 수많은 의식과 시험을 거쳐야 계승할 수 있지. 그리고 계승자에게도 딱히 좋은 일인 것만은 아니고. 불멸의 용과 그 후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많은 신화에서 그 완벽한 불멸의 삶을 칭송했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식 한 명만을 남긴 채 무별 속으로 자취를 감췄어요. 천수를 다한 거겠죠. 모든 생명은 정해진 한계가 있으니까요. 에이언즈조차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언젠간 죽음의 순간을 맞죠. 좀 오지랖이긴 한데 관 안에 있는 사람이랑 아는 사이예요? 알아요. 친구예요? 아니요. 그럼 연인?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요? 관 안에 있는 사람은 제 가족도 친구도 아닌 그저 일면식만 있는 사이랍니다. 우연한 계기로 약속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다들 충분히 쉰 것 같네요. 마각의 몸이야. 다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경거망동하지 마. 묵묵부답씨, 나철씨, 같이 가요. 속전속결로 저 녀석들을 해치우고 여자아이를 구해내자고요. 전에는 본인한테 전부 맡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기 너무 많잖아요. 부탁이에요. 저 녀석들을 전부 해치우면 두 사람한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할게요. 미적거리지 말고 가자. 싸움은 무의미해. 백화만개. 공황이야, 일어나! 천명은
명령을 받아라. 갚아주마. 왕자의 재림. 동천 환화 기나긴 꿈. 괜찮으세요? 알면서 뭘 물어. 죄송해요. 피가 안 나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기계 인형이었군요. 운행 기능이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어. 운기군 맞지? 좋네. 날 지형사로 데리고 가줘. 나철 씨, 묵묵부답 씨, 죄송해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이 아가씨는 시황사의 인형 판관이에요. 운기군으로서 전 판관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죠.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두 분께 같이 다니자고 하는 게 아닌데 먼저 떠났다면 벌써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조금이나마 의술을 아니 아가씨의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지 봐줄게요. 이 아가씨는 인형이라 나철 씨는 잘 모를 거예요. 지형사로 데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서상씨. 저한테 맡겨요. 아프진 않겠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시큰거리거나 저릴 텐데 참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나요? 소용없어. 난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기계야. 기계든 육신이든 형태는 존재하죠. 아가씨가 제 치료에 동의하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신기해. 대체 어떻게 한 거죠? 이건 의술이 아니잖아요. 풍요. 좋아. 지형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네. 임무를 계속해야겠어. 시황사의 율법에 따라 판관인 난 다른 사람들과 엮여선 안 돼. 하지만 너희는 날 도와줬으니 충고 하나만 하지. 얼른 이곳을 떠나. 난 이 사건의 근본을 바로잡고 수배범 스텔라론 헌터를 체포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 검수 실력이 뛰어난 데다 신성한 무기까지 갖고 있어서 무척 위험해. 이상한 병고를 겪지만 않았다면 내 수명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군. 이상한 변고? 따라와. 난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거 알아? 에이언즈라 해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그럴 리가. 그건 우리의 염원이 아니야. 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죽은 에이언즈들의 이야기 말이야. 불멸의 룽, 미의 이델리라, 질서의 에나, 번식의 타이치론스, 그리고 개척의 아키비리. 전부 온 우주에 울려 퍼졌던 이름들이지만 지금은 주인 없는 운명의 길만 남겨둔 채 전부 사라졌지. 현재 인간에게 알려진 에이언즈를 죽이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째, 개념이 겹치는 운명의 길은 서로 충돌이 발생한다. 넓은 운명의 길은 상대적으로 좁은 운명의 길을 집어삼키게 돼. 질서의 에나는 그렇게 화합의 희폐에게 동화됐어. 둘째, 에이언즈와 에이언즈,
그러니까 신의 전쟁에서 더 강한 쪽은 약한 쪽을 소멸시킨다. 이게 바로 번식의 타이치론스가 죽게 된 이유야. 그리고 선주연맹이 수렵의 인도하에 별바다를 떠돌며 풍요가 키운 흉물을 물리치려는 것도 이 이유라고 할 수 있지. 그건 나도 몰라. 아키비리는 무척 신비하게 사라졌거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건 누스밖엔 없을걸? 로봇의 머리로 뭐든 알고 있으니까. 어때? 신기한 이야기지? 올바른 길을 걷는 이들은 평생 너한테 들려주지 않을 이야기들이야. 잠깐,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은데. 시작됐네. 가자, 블레이드. 두 곳이나 더 가야 해. 카프카가 도망친 거야? 젠장! 대복한테는 뭐라고 변명하지? 카프카가 날 속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변명할 필요는 없을 거야. 이봐, 너 설마 카프카한테 세뇌당한 건 아니지? 이건 청작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반쪽짜리 고목이잖아? 왜 갑자기 자란 거지? 멋져요, 멋져. 저는 운이 정말 좋네요. 장수종이 평생을 살아도 볼까 말까 한다는 이런 기이한 광경을 보다니. 그 이상한 힘이 바로 스텔라론일세. 웰트 아저씨 말은 스텔라론 때문에 불멸의 거목이 자랐다는 거야? 맞아. 선주 운기가 찬난 그 스텔라론이 아마 이 이상 현상의 원흉이겠지. 카프카가 군관진을 속인 걸까요? 당황하지 마, 부테복. 군관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게. 네가 말한 카프카의 논리는 매우 신빙성이 있고 그건 내게 퍼즐 한 조각을 더 쥐어준 셈이지. 나부엔 필히 외적이 있을 걸세. 스텔라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 분명 누군가 어떤 수단으로 선주에 유입했어. 나부의 우환은 풍요의 주민 행세를 하는 숨겨진 악당, 야광의 비전이 만든 걸 거야. 카프카의 진실이 내 추측을 증명하는군. 장군님은 언제부터 그런 의심을 하셨죠? 스텔라론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지. 선주는 천궁의 사명이 보살펴주고 있는데 에이언즈의 사도짓이 아니라면 어찌 나부에 섞여 들어올 수 있겠나.
필히 외적이 있을 거라 생각했네. 스텔라로는 여러 곳에 침식했지만 신책부와 유페옥 이 두 곳만 피해간 걸 보면 분명 다른 의도가 있어. 이런 계획이라면 나부 내부의 정보를 장악했을 테니 내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이 두 가지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어. 스텔라론 헌터는 배우가 아니라는 건 그들을 보고 깨달았다네. 하지만 왜 왔으며 왜 은하열차를 끌어들인 걸까? 이 해답은 아직 못 찾았지. 부태복이 가져온 소식이 이 퍼즐을 맞춰주었다네. 스텔라론 헌터, 과연 재밌군. 굽이굽이 돌아온 길이 선주와 열차를 이어주기 위함이었다니 누가 믿겠나? 장군, 한가롭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불멸의 거목 쪽이. 수고를 덜었군. 그건 스텔라론이야. 반역자가 그걸 불멸의 거목이 있는 동천에 심었고 거목을 자라게 했지. 봐, 야광의 비전이 못 참고 움직이잖아. 위기는 기회이기도 해요. 문제를 알면 모든 게 잘 풀리죠. 또 제가 아이디어를 낼까요? 그래, 부태복에게 대책이 있겠지. 본좌는 지금 운기군을 소집해 불멸의 거목이 뿌리를 내린 동천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텔라론 악령을 제거하고 부활의 기세를 꺾는 거죠. 부태복의 법안으로 본 의견이니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겠지. 허나 빠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세. 내가 왜 진작에 스텔라론이 있는 곳으로 병사를 보내지 않았는지 맞춰보겠나? 장군, 어떤가? 정말 개구지시네요.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겠나? 야광의 신도가 움직였다는 건 운기군이 정세를 장악했고 놈들은 초조하다는 걸 의미하지.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하자고. 이렇게 앉아만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장군은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죠? 부태복, 난 아직 남은 기병이 있지 않은가? 마침 우린 일손이 필요하고 스텔라론 헌터가 열차와 우릴 이어줬으니 내 사양치 않지. 엄청 큰 나무가 갑자기 자라났어. 본좌의 잘못이야. 내가 장군한테 기대를 하다니. 장군님이 좀 움직여 봐요. 이들을 얼마나 부려먹을 작정이세요? 우리 나부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뭘 그렇게 보세요? 장군님께 하나 더 알려드리죠. 불멸의 거목의 위치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화웨지민에게 접촉하게 하는 건 규칙 위반이지. 나도 부태복에게 알려줄 게 있네. 선주가 있어야 규칙도 있는 법. 위기가 닥쳤을 때 규칙이 유용하면 따르되 아니면 버릴 수도 있어야 해. 그러니 이번엔 규칙을 위반하기로 결정했어. 아, 이번이 마지막이라곤 장담 못하네. 정말 즐겁구만. 부태복, 병부를 넘길 테니 운기군을 통솔하고 불멸의 거목과 가까운 단정사의 동천 밖에서 합동 작전을 펼치게. 제가 병사를 이끌라고요? 장군이 되는 건 어떤 경험일지 해보고 싶어 하지 않았나? 평소에는 꼼짝도 안 하시더니 이렇게 갑자기... 알겠어요. 분부 받잡죠. 그리고 열차 제군들도
이제 정식으로 스텔라론 봉인이라는 책략에 몸담아 주시게. 부태복이 운기군을 배치하겠지만 미리 가주었으면 해. 공조사의 지름길을 찾아 부태복과 합류하시게. 알겠네, 알겠어. 내 어찌 은혜도 모르겠는가. 선주가 급변했지만 자네들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해줬네. 정말 감탄했어. 그러나 사안이 급박하니 적을 앞에 두고 흥정을 한다면 너희의 은혜를 퇴색시키고 나부를 망신시키는 게 아니겠는가. 재난이 진정되면 보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손님을 안내하는 일은 정훈이 더 고생해 주시게. 이것도 소인의 임무오니 거절할 명목이 없습니다. 단정사, 인연경, 이 두 동천은 불멸의 거목이 봉인된 곳과 가깝네. 그대들이 그곳으로 가서 조사를 해줬으면 해. 그건 풍요의 에이언즈 약사가 나부 선주에 남긴 유물이라네. 마음대로 생명을 다루고 죽음의 기적을 정복할 수 있지. 나부인의 조상은 불멸의 거목에서 나는 신성한 열매를 먹고 불로장생의 몸을 얻어 장수종으로 탈바꿈했어. 엄청 대단한 보물 같아요. 그래, 훗날 모든 것의 화근이기도 하지. 그대들은 손님이라 선주의 역사를 잘 모를 테니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지. 내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네. 아주 오래전 선주가 하늘로 떠오르기 전에 우리의 선조는 어느 행성의 대지에 살고 있었어. 당시의 선주인은 그대들처럼 100살을 넘기지 못하는 단명종이었지. 그 나라를 통치하던 황제는 이슬처럼 짧은 생과 100년의 위협이 타인의 소유가 되는 게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모든 걸 쏟아부어 9척의 거함을 만들었고 불사의 영약을 구하기 위해 신이 산다는 천외 우주로 떠났네. 황제는 성공했어요? 했다고도 못했다고도 할 수 있지. 9척의 거함은 고된 여정 끝에 신을 만났고 약사에게서 불가사의하고 신통한 것을 찾았네. 하지만 함대는 길을 잃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어. 나쁘진 않네요. 선주야말로 진짜로 모험을 겪은 거잖아요. 소원을 이뤘으니 좋은 일이죠. 나쁘지 않다? 선조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장수의 기적을 하사받는 건 달콤한 꿈에 불과했어. 나부만 해도 불로장생은 아름답게만 보일 것이야. 하지만 인구 증가와 자원 부족 문제가 뒤따랐다네. 삶의 희망을 쟁탈하려던 장수의 욕망은 인간이 아닌 야수로 전락했어. 무수한 피눈물을 치른 후 나부인은 드디어 장수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잔혹한 시련의 시작이란 걸 깨닫게 됐다네. 세월이 흐르며 약사의 은총을 받은 풍요의 주민이 기적을 쟁탈하기 위해 선주를 수차례 침략하고 살생을 반복했기 때문이지. 설령 전쟁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해도 마각의 몸이라는 장수의 병에 걸렸어. 운 좋게 천궁의 사명의 계시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선주연맹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야기는 여기까지일세. 이제 불멸의 거목이 다시 자라는 게 얼마나 큰 재난인지 이해했겠지? 천궁의 사명이 직접 불멸의 거목을 끊어내고 말라 죽은 지 벌써 수천 년이나 됐네. 고서와 역사를 잘 아는 선주 사람이 아니라면 대다수는 오래된 고목으로 알고 있을 뿐이야. 역사도 잘 모르지. 선녀는 그 고목을 모두의 앞에 전시해 위화감이 없게 했지만 실은 동천의 술법으로 겹겹이 봉인해둔 것일세. 아무리 불멸의 거목으로 향해도 영원히 도착할 수 없지.
그러나 지금은 스텔라론을 갖고 선주에와 불멸의 거목의 뿌리에 넣은 사람이 있어. 외부의 힘을 빌려 불멸의 거목을 되살리고 은밀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말일세. 내가 보기에 스텔라론을 제공한 자와 스텔라론을 활성화한 자는 원하는 것이 달라. 부연에게 부탁해두었으니 태복사의 지름길을 열어서 도와줄 걸세. 태복사의 점술가들은 말을 제대로 못하나? 깜짝 놀랐어요. 불멸의 거목이 자랐을 때 서구에 숨어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나뭇가지가 하늘을 가르고 나왔죠. 역시 책에 나온 게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삶은 이렇게 뜻밖의 일이 가득해요. 그래서 전 게으름을 피우며 쉴 수 있을 때 쉬는 거예요. 귀찮은 일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괜찮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태복님이 계시잖아요. 아, 지금은 장군님까지 전방에 버티고 계시고요. 저희처럼 하찮은 것들이 긴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높으신 분들께 맡겨두죠. 이게 바로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시키셨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제게 서구로 가서 불멸의 거목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라고 하셨죠. 그 정도 일은 일각이면 충분해요. 장군님도 여러분께 도와달라며 정중히 부탁하셨다던데 정말 대단하네요. 전 내세울 만한 게 없지만 여기 이 책을 선물로 줄게요. 선물은 성의가 중요하잖아요. 원래라면 퇴근한 뒤에 여러분을 데리고 이곳저곳 둘러보며 웰트 씨에게 놀이를 가르쳐줄 생각이었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지. 놀이는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군. 알아요. 지금 중요한 임무가 있으시니 이런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지체할 순 없죠. 이 정도 경중은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럼 무사히 돌아오세요. 잊지 말고 장낙천으로 절 찾아오시고요. 태복사의 일이 끝나면 소녀의 안내직 책도 내려놓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이 이토록 여러분을 아끼실 줄은 몰랐어요. 소녀도 계속 동행할 수밖에 없네요. 운명은 참 예상하기 어려워요. 은희님은 농담도 잘하시네요. 은희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겪은 사건은 제가 상단과 10년 동안 항행하며 겪은 사건보다 많은걸요. 소녀는 앞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절 제대로 지켜주세요. 알겠어요. 나부가 위험하니 6부서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죠. 휴, 은희님께서 구름나루 항구에서 절 구하셨으니까 이걸로 보답인 셈 칠게요. 장군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주에 배신자가 있다고요. 하지만 스텔라론을 선주에 싣고 감시를 피해 불멸의 거목을 싣는 일은 6부서의 사람만 가능해요. 소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죠. 은희님도 조심하세요. 지금 출발하시려고요? 좀 정리하고 같이 갈게요. 태복사에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면 태복사의 점술가들은 말을 제대로 못하나? 제가 닥치고 아무런 이로움도 없다. 정말 괴상과 맞아 떨어지잖아, 젠장. 수천 년을 죽고 시들었던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다니 선주의 앞날은 알 수 없겠군. 이미 예상한 일이야. 딱히 노발대발하진 않네. 미리 점을 쳐서 마음의 준비를 해놨나 봐. 그를 쫓는 건 헛수고예요. 군관진이 카프카의 결백을 나타냈지요.
지금 제일 급한 건 불멸의 거목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스텔라론이 침입했을 때부터 다른 동천에 파견된 의사들을 제외하면 단정사에서 보고를 해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곳은 원래 선주에서 약을 만들고 약재를 연구하는 곳이죠. 불멸의 거목의 봉인 장소와도 가까우니 스텔라론 악령이 폭발한다면 가장 위험할 거예요. 게다가 장군은 단정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거라 확신을 하세요. 자칭 야광의 비전이라는 놈들이 기회를 틈타 움직이고 있으니 본자도 빨리 움직여야죠. 정말 사람 부리는 걸 좋아하시네요. 그곳은 단정사와 가까워서 이미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별대목은 준비됐어요. 본좌가 안내하지요. 전 장군님이 맡기신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아 맞다! 부태부! 우리도 점 좀 쳐주지 않을래? 뭘 조심해야 하는지 좀 보게. 됐습니다. 이마의 법안으로 보아하니 여러분은 이번 여정에서 원형 이정 모든 것이 순조롭네요. 정말이야? 도구나 손가락으로 계산 안 해도 돼? 그 말이 맞아. 태복의 좋은 말 고맙네. 출발하지. 왜 아직 안 가셨죠? 행선지의 기륭이 궁금하다면 걱정 마세요. 점괘는 대길입니다. 못 믿으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운명은 변하니 천의를 믿을 바엔 자신을 믿는 게 나을지도. 여기 사람이 많이 모였네요. 오늘 나부는 휴업하고 일은 안 하나 봐요. 이 공주사의 동천은 스텔라론이 침식했을 때 멈췄을 텐데 사람들은 왜 별대목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공조사 사람들이 이를 사랑해서일지도? 태복사의 점술가를 생각해봐. 역시 비교 안 하면 모른다니까. 이건 일이잖나.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어른의 세계에 쉬운 일은 없지. 웰트 아저씨 말투가 꼭 겪어본 사람 같네요. 경험자의 한탄일세. 맞아요. 은희님은 장군님이 데려오신 지원군이잖아요. 이야기 속에서는 하늘에서 구원하러 내려온 어사님이시죠. 다만 우릴 보고도 꽃이랑 인사 따위는 없네요. 은희님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셨어요. 이것 보세요. 이 공조사에는 기계장치를 개발하는 공방과 발명에 전념하는 장인이 가득해요.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죠. 동천 누각을 없애버리거나 기계인형 폭동을 일으켜요. 조심하세요, 은희님. 제가 보기에 여긴 큰일이 생긴 탓에 장인들이 갈 엄두도 못 내고 도망갈 길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 일단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이건 나무가 아니라 금이나 철처럼 단단한 느낌인걸? 선배, 이렇게 희귀한 성질의 재료를 본 적 있어요? 봤으면 어쩌고 못 봤으면 어쩌게? 설마 저 거목에서 한 조각 떼어내려고? 맞아요. 그럴 생각이었어요. 저건 그냥 분재잖아요. 넌 그 나이 먹고 분재가 걷는 거 봤어? 분재가 바닥 뚫는 거 본 적 있냐고. 움직여도 무서워할 건 없죠. 재빠르게 올라가서 한 번 찌르고 오면 실험 재료를 얻는 거라고요. 설마 저게 우리가 뛰는 속도보다 빨리 자라겠어요? 자, 난 널 아끼니 널 위해 지렛대와 톱을 준비했어. 자, 어서 가봐. 나중에 운기군이 널 벽에서 파낼 때 내가 경고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요즘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선배, 재료팀에서는 선배가 손이 제일 빠르잖아요. 실전은 역시 몸살 한번 기가 막히네. 손이 빠르긴 무슨. 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거든. 역시 점괘 결과는 맞아. 오늘 그 차원 병풍을 꺼내서 펼치지 않았다면 다들 꼼짝없이 저 안에 갇혀서 비료가 될 뻔했어. 근데 전송거리가 조금 부족한걸? 공수사부... 운기군이 보낸 구조대인가요? 차림새를 보니 괜히 좋아했네요. 여행객이시군요. 나부에서 이런 사고를 겪다니 정말 유감이네요. 저도 속상해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우린 경원 장군의 부탁을 몇 번이고 받았거든. 너희를 도와주러 온 거니 안심하라고. 장군께서 여러 번이나 부탁하셨다고요? 여러분께요? 농담하지 마세요. 나부에 운기군이 있는데 장군이 외부인을 보낼 리가 없죠. 공조사에 큰 사고가 있어서 분위기가 엄숙해요.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요. 신경 쓰지 마, 친구. 우린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그러네. 이곳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공조사에 나무 재앙이 일어났어요. 누가 심었는지 모르는 분재가 갑자기 쑥쑥 자라더니 나뭇가지가 두 사람이 안아야 할 정도로 두꺼워졌죠. 공조사 구석구석을 파고들어서 다 무너뜨릴 기세예요. 참 이상해요. 공조사는 장치랑 공예나 연구하지 수경재배나 급속성장과 같은 연구는 하지 않는데 대체 어디서 자란 걸까요? 뭐 하긴요. 그냥 기다려야죠. 안은 위험하니까 도망 나왔어요. 살고 싶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안 돼요. 사부님이 아직 안에 계시다고요. 공수 사부님은 공조사 용금방에서 제일 오래된 장인이세요. 우리 연구원들을 이끄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일이 터졌을 때 사부님은 저랑 자명, 운철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반쯤 나왔을 때 혼자 안으로 들어가셨죠. 전 여기서 운기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구조하라고 알려야 해요. 왜 돌아간 거야? 무슨 성과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사부님이 망했어, 용광로는 끝났다고라고 외치는 것만 들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사라지시고 없었죠. 저기 방금 도와주러 왔다고 한 거 진짜예요? 우린 정말로 장군의 의뢰를 받고 온 걸세. 안 믿어도 상관없어. 은하열차는 이름을 남기려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네 사부를 찾아볼게. 그럼 이 옥패를 가져가세요. 사부님을 찾으면 꼭 무사히 데려와 주세요. 사부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걱정하지 마. 네 사부의 안전은. 우리 조는 올해 졸업도 못하고 사부님한테서 독립도 못한단 말이에요. 가자.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무 재앙. 아마 불멸의 거목이겠지? 근데 그 사부가 중얼거렸다는 용광로는 또 뭘까? 저런 불멸의 거목은 처음 봐. 아주 오래전에 났죠.